안녕하세요. 저작거리 경제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뉴욕 증시 중동 긴장유가 상승의 3대 지수 하락, 슈퍼마이크로 33%원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 핵심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국제 유가의 급등, 여기에 슈퍼마이크로의 33% 주가 폭락이라는 이슈까지 겹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전방위적으로 불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는지, 각 요인이 어떤 식으로 맞물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짚어보면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세 가지 주요 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루 만에 500포인트 이상이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기술주 가운데 최근까지 시장 주목을 받아온 슈퍼마이크로는 무려 33%나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의 가장 직접적인 트리거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이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 현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동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걸까요? 중동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이 고조되면 시장은 원유 수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중동 긴장 심화 소식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연초 대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원유는 거의 모든 산업의 에너지와 생산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연료비와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조 원가가 상승합니다.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이나 성장성 전망을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되고 이는 곧바로 주식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가 뛰면 다시금 물가 상승 압박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경우 미국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들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집니다. 이런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는 위험 자산보다 달러나 국채 같은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고 이는 다시 기업 원가 부담을 악순환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 최근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국내 시장 역시 같은 구조적 고민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슈퍼마이크로와 같은 기술주의 큰 폭 하락입니다. 이번 사태로 AI 서버 관련 대표주인 슈퍼마이크로가 하루 만에 주가가 33%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죠. 기술주는 일반적으로 성장 기대감에 높은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된 단기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가 폭등 기업 비용 증가 이익률 압박 고PR 기술주 매도 심화 이런 식의 연쇄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중동발 리스크에 금융시장이 흔들린 사례는 과거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시설이 공격을 받았을 때도 유가가 급등했고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인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이라크 위기 때 역시 비슷한 흐름을 겪었었죠. 다만 매번 패닉 상태가 장기화되진 않았다는 점도 과거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악재는 갑작스런 해소로 빠르게 반전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중동 상황이 단기간에 완화된다면 빠르게 시장이 안정되고 기술주 및 전반적 주가도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번 반응이 단기적 과민 반응일지 아니면 새로운 경기 둔화의 신호탄일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대로 만약 중동 지역의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글로벌 경제 전체에 인플레이션 및 성장 둔화 압박이 누적되고 이는 글로벌 증시뿐 아니라 채권, 환율 등 자산 시장 모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추가 긴축을 단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여러 불확실성 시나리오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 증시는 꼭 하락한다. 슈퍼마이크로의 폭락이 전체 시장의 붕괴 신호다. 이런 식의 단순화된 오해도 피해야겠습니다.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유가 상승만으로 증시가 무조건 무너진 적은 제한적이었고 일부 기술주의 급락이 전체 시장의 구조적 위기와 일치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 시장은 유가, 기업 실적, 중앙은행 정책, 지정학 변수 등 다양한 요소의 역학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첫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는지 아니면 일시적 충격에 그칠지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유가의 움직임, 특히 90달러 내 유지 여부는 기업 실적과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와 통화 정책 방향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지믹 그룹업소, 슈퍼마이크로 등 IT 제조업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기업 전망 역시 변동성 확대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와 같이 지정학적 긴장과 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에선 단기적 가격 움직임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기보다는 메커니즘과 과거 사례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차분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경제 상식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